먼저 말하기에 앞서 저는 누구보다 미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24년도에도 국내 증시 폭락한 걸 다 끌어올리길 바랍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미증시가 거품의 영역인 건 확실합니다. 국내 증시는 거품은 무슨 저평가 구간입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 보기 전에 나스닥 선물 100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12월 18일 날 이 장대 음봉이 발생했습니다. 이 캔들은 앞에 양봉을 다 잡아먹는 확실한 하락장악형 캔들이 출현했고, 그 다음 이틀 뒤인 20일 날 긴 밑꼬리를 달고 말아 올렸으나 흘러내리면서 윗꼬리도 생겼고요. 이 장대 음봉 절반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쌍바닥을 만드는 듯 하더니 저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그리고 고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세 반전이 일어나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언제 볼 수 있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렛츠고! 과거로 돌아가 보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유동성으로 증시를 쫙 올리고 나서 다시 하락하는 이 시점, 21년 11월쯤 되겠네요. 이때를 확대해서 볼게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 11월 22일 날 하락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하락하고 나서 다시 올라왔지만 전고점에서 계속해서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다시 하락하면서 재차 쌍바닥을 만드는 듯 하면서 올라오더니 재차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쓰리바닥을 만드는 페이크를 주고 나서 쭉 흘러내렸습니다.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 하락장악형 캔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모습이 최근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하고, 만약에 재차 여기서 올라오더라도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맞고 떨어진다면 차트상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하락이 시작된 그 시기와 참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스닥 주봉을 좀 길게 보면 똑같이 20년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유동성으로 끌어올리고 21년 11월 이후로 고점 대비 거의 마이너스 3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22년 말에 브레이크를 잡고 22년 말부터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쭉쭉 올라온 게 현재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를 필두로 AI 반도체 관련 섹터가 엄청나게 증시를 끌어올렸고요. 또한 이렇게 끌어올린 것도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는 요인도 있습니다. 전세계 경제가 이렇게 코로나 때 엄청나게 푼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부실 기업들은 휘청이고 나라 경제가 좋지 못했는데 미국만 경제가 강하다, 이런 인식을 전세계에 심어줬고 실제로 미 경제를 좋게 만들었죠. 어떻게? 바이든 정부 때 엄청나게 돈을 지속적으로 뿌렸습니다. 현재 나스닥 일봉 모습도 비슷합니다. 12월 18일 날 하락장악형 캔들이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고점이 낮아지면서 저점이 낮아지면서 흘러내리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재차 돌리더라도 종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더 맞고 떨어진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21년 말 그때 차트처럼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월봉을 봤을 때 이때처럼 5선을 장대 음봉으로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 그런 다음 버텨주는 모습에 페이크를 준다, 그러면 흘러내리는 게 기정사실합니다. 왜냐? 이때까지 제대로 된 조정도 없었고 유동성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스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 나스닥이 1월에 장대 음봉이 나오던 아니면 2월에 장대 음봉이 나오던, 일단 장대 음봉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하락 사이클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차트적으로 보여드렸듯이 미증시가 21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그 시기는 미국이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빠르게 흡수하면서 증시의 유동성을 확 빼버렸기 때문에 충격이 왔던 겁니다. 근데 오히려 바이든 정부 때는 엄청나게 돈을 좀 풀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고금리 돈을 흡수하는 시기에 돈을 오히려 풀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긴축을 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고금리 긴축 상황에도 유동성을 풀었는데요. (2024년 5월에) 나왔던 기사인데, 파월이 고금리 긴축하는 와중에 QT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동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양적 긴축, QT 규모를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채 축소 규모를
6월 달부터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했다. 6월부터는 월 QT 규모가 기존 95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줄어든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950억 달러를 막 흡수하다가 이제 시장에 350억 달러는 풀고 600억 달러만 긴축했다는 겁니다. 왜? 바이든 재선 때문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거죠. 그리고 TGA 잔고도 보면 TGA 잔고는 우선 미 정부의 수입과 그리고 수출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냥 간단히 미국 정부의 지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잔고가 많다는 건 지출을 적게 했고 잔고가 이렇게 적다는 건 지출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즉 거둬들인 세금은 TGA 잔고에 예치되고 재정 지출에 쓰인 돈은 TGA 잔고에서 인출하게 됩니다. 옐런이 24년 하반기에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TGA 잔고와 정부 지출을 통해 미증시를 신고가로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정 없이 쭉쭉 올라왔죠. 장기물 위주가 아닌 단기물 위주의 국채를 계속 발행하면서 그 발행한 현금으로 TGA 잔고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렸고요. 그 자금을 다시 시장에 계속 풀면서 미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옐런의 이런 관리 속에서 미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했고요. 즉 TGA 잔고를 확보하면서 미 정부 재정을 풀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 그리고 미증시를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상승하게 만들고 인플레를 반등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유튜브 커뮤니티 시황에 제가 시황을 매일 적는데 1월 9일 아침 미증시 시황 체크를 보면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바이든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줬다. 바이든 재선을 위해 인플레이션 자극한 걸 본인 임기 막바지에 시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영래포 잔고도 보면 영래포 잔고를 바이든 임기 내에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양적 긴축하면서 유동성 흡수시킨 걸 다 썼다는 말입니다. 영래포 잔고는 미 금융기관들이 돈을 연준, 즉 중앙은행에 맡기면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되찾아가면 내려갑니다. 이게 다 소진되었다는 건 미국 금융기관들이 연준에 맡긴 돈을 다 찾아갔다는 말인데요. 일단 영래포 잔고는 연준의 유동성 관리 도구인데 기껏 양적 긴축해서 유동성 이렇게 다 흡수한 걸 다 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단기 국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하면서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면서 영래포 잔고를 다 소진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바이든 재선을 위해 얼마나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했고 인플레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즉 폭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긴 겁니다. 이때까지는 좀 어려운 지표였고 좀 쉽게 보면 우리가 인간 지표로 삼는 워렌 버핏이 지금 현금만 470조를 쌓아뒀고요. 30년 만에 가장 큰 현금 포지션입니다. 그만큼 워렌 버핏이 현재 미국 증시가 고점에 살 종목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버핏 지수가 대공황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버핏 지수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인데 2000년대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는 140%까지 버핏 지수가 올라갔었습니다. 현재는 이 수준을 넘어 200%를 훨씬 넘었고요. 앞으로 미증시는 거품이 얼마든지 꺼질 수 있겠구나 그런 지표로 삼아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드렸듯이 미증시는 빛으로 제대로 된 조정 없이 끌어올렸고 워렌 버핏 역시 위기가 오면 단기 국채를 사겠다고 했는데 단기 국채가 연준보다 많습니다. 이런 모습도 체크해야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트럼플레이션 공포, 관세 전쟁, 감세 정책, 불법 이민자 추방 이런 모든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인데 이렇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폭락하나 그건 아니고 조심스럽게 저는 올해 말을 예상해 봅니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미증시가 갑자기 확 무너진다. 그건 이미지와 쇼맨십에 강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요. 어떻게 해서든 그건 또 유동성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막겠죠. 근데 트럼프 정책들로 인해서 정말 우려한 대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가 된다. 그러면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증시가 무너지더라도 한 번에 원웨이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면서 다시 재차 상승, 다시 무너지면서 재차 상승 이런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올해 상반기부터 나스닥이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기면 올해 말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건 또 반년 이상 걸립니다.
무조건 이렇게 100%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현재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증시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지 그건 아직 미지수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놓고 내가 적어도 이런 폭락장만은 피하자, 이런 마인드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